늦은 밤 서울의 어느 호텔. 조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자들이 술자리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들어서고 이치펀드 김영균 대표님, 경찰입니다. 같이 가주시죠. 한 대표가 바로 체포됩니다. 지금 영장도 없잖아. 알기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여유롭게 등장하는 한 남자. 그리고 아 잠깐. 요즘 짜바리들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냐? 누구야 당신? 이 남자의 이름은 진정. 다름 아닌 검사였죠. 자, 이 정도면 분위기 파악되죠? 저기 저 사람 저희 검찰에서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일로. 그런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3부 진정입니다. 진정이 대표의 도망을 돕는데요. 법원에서 대표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뭐? 아까 그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가시죠. 그리고 잠시 후 고맙네 진검사. 오늘 일 잊지 않을게. 진정은 대표한테 조언까지 해줬죠. 아, 대표님. 그 회사 자산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금감원에 로비한 비밀 장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부 숨겨놓은 위치 체포되기 전에 빨리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하지. 대표 들어가십시오. 이에 대표는 곧장 장부를 옮기는데요. 하지만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진정.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이긴 뭘 어떻게 합니까? 술집 몰래 따라왔지? 어디다 숨겨놨나 했더니 이런 데 꽁치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진정의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네가 꾸민 연극이었다?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러다 눈에서 빔 나오겠습니다. 당신을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 제공, 증거인멸 미수 혐의까지 더해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러게 왜 이런 데를 혼자 다니니? 하지만 진정은 이것까지 예상했죠. 저기요, 김형균 씨. 나 여기 혼자 왔다고 얘기한 적 없어. 나 검사야. 내가 이런 거 하나는 예상 못했을 것 같아? 절기야, 나와라. 그런데 잠깐 타임. 야, 너 어디야? 죄송합니다 검사님. 진정의 작전에 화가 난 선배 검사. 어디야? 근데 선배는 왜 거기에? 증거 없다고 풀어준 놈을 네가 왜 잡아? 그래서 증거 찾으면 일단 직원 복귀해. 그러나 진정은 말을 듣지 않았고 싫습니다. 여보세요, 진검사! 그렇게 진정은 혼자서 깡패들을 상대하는데 너 뭐하니 바빠 죽겠는데. 거기 뭐 총이라도 숨겨놨니? 저건 무슨 쏘지도 못할 거야. 씨. 트렁크에 놨나? 어디 있어? 씨. 그런데 여기 있네. 아유, 머리. 목검 하나로 모두를 쓰러뜨리는 진정. 어느새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끝내 대표를 기절시켰죠. 또 쓸데없는 짓 하신다. 그러자 다음날 넌 대체 뭐 하는 놈이니? 선배 검사 아라는 열불이 터지는데요. 왜 자꾸 말 안 듣고 혼자 나대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걸까? 이제 겨우 독립하고 1학년밖에 안 된 새파란 햇병아리 주제. 병아리 노란색인데. 나가서 심할 썼어. 어쨌든 이후 진정이 심할서를 쓰는데 해당입니다 검사님. 배당이 오면 뭐하나 또 자질구레 드리겠지. 이때 그의 눈에 띈 한 사건. 철기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지? 지난밤 살해당한 여자가 발견됐고 본부 지원 요청 바람. 범위로 77길 지원 요청 바람. 그때 용의자가 나와 자수를 했는데요. 그 사건을 진정이 맡은 거였죠. 고맙습니다. 집어넣으세요. 손모가지 부러뜨리기 전에. 그렇게 용의자의 진술을 들어보는데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네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피해자의 집에 택배를 배송했던 용의자. 택배요. 앞에 두고 갈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사과하세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말에 순간 화가 났고 재수없어 진짜.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끝내 일을 저질렀다는데요. 그래서 죽였다?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피해자를 죽이고 범행 다음날 자수하고 자수할 거였으면 그날에도 됐잖아. 잤어요. 피곤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용의자. 몰랐는데 즐기더라고 사람이. 나중에는요 제가 진이 다 빠져서 정상 참작되죠. 정황의 증거까지 모든 게 확실한 사건. 얘기 들었어, 서초동 살인사건. 정황이랑 증거 확실하잖아. 자백까지 했고. 기소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그러나 진정은 뭔가 찜찜했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걸리네. 그런데 그날 저녁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용도 위치가 제 거랑은 다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왼손잡이 형식이에요. 우연히 본 시계를 통해 용의자가 왼손잡이였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진정은 곧장 현장에 갔는데요. 흉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바로 오른손이었기 때문이죠. 흉기에서 발견된 건 오른손 지문. 김유준은 왼손잡이인데 발견된 건 오른손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게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지만 어디 갔다 오냐? 아 깜짝이야. 뭐냐 이거? 이걸 왜 아직도 네가 갖고 있어? 아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그래요. 아라는 진정의 조사를 막으려 하고 사건 자료 내 자리에 다 갖다 놔. 선배. 후배, 내 말부터 들어. 정황 갖고 떼쓰는 건 아무나 다 해. 수사 계속할 확실한 증거 그때 있어? 부장검사 태호가 들어와 사건을 들었죠. 수사에 시간을 달라. 기소를 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진검사 말은 무시하시고. 현장에서 피해자 지문이 발견됐고 그 피해자는 자신이 한 짓이라 자백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해봐. 의심이 가면 끝까지 파헤치는 게 맞아. 놀랍게도 진정의 조사를 허락한 태호.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대로 한번 날뛰어봐. 그러나 이에 차장은 부장 태호를 불러 기소 처리를 명령하는데요. 이번 서초동 살인 사건 왜 시간을 허락한 거야? 피해자 유족들이 항의 소환까지 보냈어. 괜히 수틀려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기 전에 기소 처리해. 하지만 죄송하지만 차장님 지시는 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호는 차장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당장 마무리 지어라 해도 그냥 계기겠다.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으시라 하시는 이유 혹시 지검장 내정 때문이십니까? 그게 아니면 수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진정은 자수한 용의자부터 찾아갔고 곧장 진범이 누군지 물었죠. 누구야? 네가 이 안에 닥치고 있길 바라는 사람. 너 범인 아니잖아. 하지만 나 범인 맞아.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라는 용의자. 내가 그 여자 죽였다고 됐지? 승부욕 생기게 하네. 게다가 언론은 기소하지 않는 진정을 비판했고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사건을 묵히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곧이어 위에서는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어.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은 사건에서 손 떼. 이에 진정은 새 담당 검사를 만나보는데 이제 어떻게 할래? 만나봐야죠. 새로운 담당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에이스로 소문난 도환이었고 진정은 그에게 사건 재수사를 부탁했죠. 이건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재수사가 힘들다면 공판기일 연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범 이 새끼는 제가 잡을 겁니다. 이에 도환은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를 물었고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신경 쓰는 거지? 뭐 피의자가 너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진실 찾기 뭐 그런 건가? 재수가 없는 겁니다. 진범이요. 검사 중에 하필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러자 소문대로네. 그럼 어떻게? 공판 연기 신청부터? 도환이 진정의 부탁을 들어줬는데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은 기소 처리됐고 사건 번호 202 도합54 피고인 김효준의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을 선고받았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사실 며칠 전 도환이 사건을 넘겨받을 때 서초동 살인 사건 자네가 맡아. 그에게 부장 자리를 약속했던 차장 장원. 남부지검 부장 자리가 공석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자네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장원은 차기지검장으로 임명됐고 이장원 차장검사가 차기 신임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곧장 도환을 찾아온 진정. 왜 그랬냐? 대답해 새끼야. 그는 거짓말을 한 도환에게 화를 내는데요. 넌 대체 날 뭘로 보는 거냐?
나도 다 알아. 니들이 날 불량품이라 부르는 것도 알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선을 넘어. 그리고 니들 같은 새끼들 전부 박살내줄게. 바로 도안에게 주먹을 날렸죠. 그러나 이때 나타난 차장 장원. 뭐하는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미꾸라지 새끼가 물을 흐려! 그로부터 얼마 후 진정은 인사발령을 받는데요. 발령받은 부서는 바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이 혹시 어디예요? 그렇게 진정이 민원봉사실에 들어가는데 안에서 나타난 건 웬 아저씨였죠. 신입, 아, 예. 오늘부로 민원봉사실 발령받았습니다. 진정입니다. 환영한다. 박재경이다. 그냥 아저씨처럼 보이는 검사 재경은 바로 일부터 시키는데요. 솜털 뽀송뽀송한 분이 뭔 잘못을 하셔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없어. 다 그만뒀어. 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왔으니까 일해야지. 일. 이후 진정이 맡은 업무는 불법 택시, 일명 콜뛰기 단속. 불법 택시일까요? 아니죠. 근절 캠페인입니다. 그때 진짜 불법 택시가 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불법 택시 단속 캠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갑자기. 언니, 내가 진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하자. 그런데 안녕. 이미 진정의 수사관이 잠입해 있었죠. 그렇게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진정은 끝까지 콜뛰기를 쫓았고 야, 다 튀었냐? 진짜 뭐야? 경찰이야? 아니, 검사. 검사? 모양새가 좀 웃기긴 해도 그들은 단속에 최선을 다했죠. 무슨 검사가 저러고 단속을 나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튼 너 걸렸으니까 일로 와. 하지만 그 순간 아니? 콜뛰기가 무리수를 두는데요. 야, 저걸 넘는다고? 아, 깜짝이야! 그로 인해 콜뛰기는 다리가 부러졌고 민원 처리하라고 보냈더니 왜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 네가 깡패야? 콜뛰기의 고소를 피하려면 진정이 사과를 해야 했죠. 너 콜떼기 걔 너 고소한다. 가서 콜떼기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 예? 싫으면 사표 쓰든가. 그리고 잠시 후 콜뛰기에게 사과를 하려는데 내가 미안. 폰이나 줘봐요. 그 옆에 그 순간 문자에서 발견한 익숙한 이름, 뭐예요? 야, 달라니까? 바로 살인사건 피해자의 이름이었죠. 이에 진정이 콜뛰기의 폰을 훔쳐보고 그때 저거 줘봐. 친구 목록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데요. 그러자 아, 철규야. 망 좀 봐봐. 곧바로 취조를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네 얘기는 박예영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박예영 관리했던 놈은 누구야? 가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에 콜뛰기가 본 이름 유진철. 얘기해야 돼. 얘는 진짜 노는 애야. 유진철이라고. 유흥업소 대표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태호가 아라에게 진철의 정보를 건네는데요. 유진철이라고 강남에서 유흥업소 몇 개 운영하고 있는 놈이야. 정재계 고위직들한테 스폰을 주선한다는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이장원 차장이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장원이 연결됐다며 사건을 맡겼죠. 네가 한번 봐봐. 네, 알겠습니다. 한편 진정도 진철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놈이다. 바로 뭔가를 계획하는데요. 애들 모자 철규야. 엿을 먹었으면 똥으로 갚아줘야지. 그러자 잠시 후 진철의 회사 앞에 내린 남녀. 그러고는 진철의 내연 여인 척 연기하는데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프라이빗. 아니 뭐 더 설명이 필요해요? 저희 사모님께서 유진철 대표님 집무실에 뭐 넣고 온 게 있다고 해서요. 저희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에 진철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경비원. 확인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관이 대기 중이었죠. 유진철 대표님 핸드폰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손님이 오셔서요. 갤러리 사모님께서 놓고 오신 물건 때문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대표님 열어주시랍니다. 사실 이들이 바로 진정이 부른 멤버 은지와 중도였고 김 기사님 여기 있어. 택시 타고 가는 건 무슨 김 기사야. 그렇게 진철의 집무실에 들어간 은지.
그녀는 바로 컴퓨터부터 켰고 곧이어 박영이라는 여자랑 관련된 거 있으면 뭐든 찾아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모르겠다. 모든 정보를 옮겨 담았죠. 그리고 잠시 후 오셨습니까? 벤지, 중도. 오랜만이네. 진정은 빼온 정보에서 피해자 폴더를 발견하는데요. 열어봐. 그리고 8월 12일 박영 사망날? 그녀가 사망한 날 찍힌 사진 속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죠. 이거였군요. 이장훈 차장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했던 이유가. 그러자 어떤 새끼야! 진정은 진철부터 데려갔고 하세요. 좋은 데 모셔다 드릴게. 잠시 후 그의 죄목을 읊어주는데요. 내가 널 좀 봤어. 마약 유통에 돈 세탁, 세금 탈루. 이거 다 합치잖아? 너 최소 못해도 10바퀴야.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서초동 살인 사건. 이장훈 차장. 살인사건 용의자 장원을 언급했죠.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람. 피해자 박영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 현 시각 유력한 사건 용의자. 진정은 조사 명분을 위해 진철의 증언을 얻으려 하는데 근데 이게 현직 중앙지검 차장을 수사한다는 게 이런 사진 한 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폭발력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당시에 이런 걸 찍어놓은 당사자 증언 같은. 써. 이장훈이랑 박영 관계. 그때 진정 검사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난 사건의 대표가 진정을 고소했고 리치펀드 김영균 대표가 검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시작해. 그렇게 진철은 바로 풀려나는데 폭력적이더라. 가게 좀 비켜. 다음날 압수한 정보는 장원의 손에 있었죠. 유진철이 중국으로 보내. 김태호든 진정이든 다신 찾을 수 없게. 그리고 잠시 후 진 검사는 아직 서초동 살인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세한 건 지금 장원은 수사를 맡겼던 태호까지 응징했고 건방진 새끼가 어디 보고도 없이 표적 수사를. 이어서 경고를 남기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검장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너부터 쳐버릴 테니까. 그러자 아라는 곧장 진정에게 협업을 제안했죠. 이장훈 차장 같이 잡자. 그럼 바로 풀어줄게. 그럼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죠. 이제부터 모든 일은 제 방식대로 한다는 거. 콜. 그렇게 둘이 손을 잡은 이후 숨 못 쉬어? 수사관의 열연으로 진정을 빼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 좋아요. 그렇게 나온 진정은 곧장 진철의 공항 기록부터 확인했고 문자, 기록 아무거나 상관없어. 공항 관련된 거 최우선으로 찾아. 빨리 했다. 초조하다. 곧이어 됐다. 10시 상하이. 진철이 탈 비행기를 알아냈죠. 이후 서둘러 도착한 공항. 상하이행 10시 비행기 이륙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활주로에 들어선 비행기. 비행기 지금 활주로로 이동 중이라는데요? 다 끝났어. 택시도 아니고 비행기를 어떻게 살 건데. 하지만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까짓거 미친 짓 한번 해보자. 진정은 비행기를 세우기 위해 진짜 미친 짓을 저지르는데요. 민원 안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폭탄을 설치했다. 네? 방금 출발한 10시 상하이행 비행기. 그 안에 폭탄이 있어. 비행기 당장 멈춰 세워. 그렇게 진철이 탄 비행기는 물론 공항 전체가 비상에 걸리고 야, JG185 당장 멈춰세요. 보안상의 이유로 공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곧 공항 입구까지 통제됐죠. 그러자 잠시 후 진철이 나왔고 저기 있다 저 새끼. 곧이어 다들 그를 쫓아달렸죠. 그러자 그 순간 진철이 인지를 잡는데요. 장난 아니야. 얘 진짜 죽어. 죽인다. 오지 마. 너 자꾸 이러면 큰일 나. 그러나 화가 많이 났거든. 저 친구가. 진정에 의해 바로 제압됐죠. 그렇게 진정이 영웅이 된 순간 핸드폰 뒷자리 0070 본인명이 맞으시죠? 아까 신고 전화 때문에 진정이 끌려가는데요.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리고 잠시 후 유진철이 어떻게 됐어?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원에게 공항의 일이 보고됐죠. 검사라는 새끼가 어떻게... 유진철은 빠른 시일 내에 신병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지검장님. 다음날 장원의 지검장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의수호의 산실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직하고 강직한 검찰이 될 것임을 지금 이 자리에... 놀랍게도 단상 밑에서 나온 진정. 계속 손에서 싹실이 났으시네. 거기 좀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알려드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리고 이장원 씨, 당신을 서초동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정의 발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축하해. 당신 이제 끝났어. 어젯밤 폭탄 테러 전화로 붙잡혔던 진정. 그 사이 진철은 묶어뒀지만 유진철은 말씀하신 곳에 잘 갖다 놨습니다. 진정의 탈출이 문제였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유진철 잡았으니까 됐다 치고 넌 어쩔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부탁한 건 진정에겐 이미 계획이 있었죠. 그 내일 지검장 취임식이 몇 시라 그랬죠? 오전 11시. 왜? 왜? 아니에요. 다음날 지검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을 간 진정. 저 화장실 좀 씁시다. 이거 진짜 심각해서 그래요. 아 진짜로 가야 돼. 이거 대참사예요. 나오면 잠깐 나올 거. 잠깐만. 진짜 끌어. 그런데 수사관이 준비해둔 가방이 있었고 마지막 100번 칸입니다. 그 안엔 경찰을 속일 준비물이 있었죠. 살다 이제 별일을 다 한다. 화장실 갔다가. 그렇게 도망을 친 진정은 장원의 지검장 취임식에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요. 취임식은 개빨 1등 출무. 그런데 뭐야? 어머니 여기 오늘 취임식. 아이고 말씀 못 들으셨구나. 1시간 연기됐어요. 1시간 연기됐단 말에 더 임팩트 있는 깽판이 떠올랐죠. 그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된 진정의 꼬집기. 강직한 검찰이 될 것임을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장원 씨, 당신을 서초동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원이 살인사건 용의자라 밝혔는데요. 당신 이제 끝났어. 게다가 곧바로 진철의 증언까지 공개됐죠.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못 믿는다. 네가 대신 말 좀 해주라. 진정 검사가 하신 말씀은 전부 사실입니다. 서초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박예영. 제가 운영하는 룸사롱 종업원이었습니다. 거기 이장훈 검사와는 스폰 관계였고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오케이, 컷! 영상의 참고에는 제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자 언론은 난리가 났고 취임식장에 난입해버린 진정 검사의 대국민 폭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진정의 건은 도한이 맞는데요. 항공법 위반 3년 이상은 살게 될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또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해. 그럼 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진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네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해서 얻는 게 뭐냐고. 뭐 올라가는 거? 뭐 위에 가면 뭐가 있나? 그러지 마세요, 오도환 검사님.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파. 진 검사 구속하세요.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구속을 명령한 순간 전담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아라가 나타나 약식 기소장을 내밀었죠. 가자. 안녕. 부장 태호의 지시로 징역형 대신 벌금으로 끝난 건데요. 김태 부장님이 저 힘써주셨다고. 약식 기소. 그러게. 나도 미스터리다. 왜 이렇게까지 너 커버 쳐주시는 건지. 리치펀드 김 대표도 고소 취하했어. 그것도 부장님이? 설마 나 좋아하시나? 헛소리 하지 말고 부장님한테 잘해. 한편 약식 기소 소식에 태호를 찾아간 장원. 약식 기소? 벌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과정이 좀 거칠긴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게 검찰 내 암덩이를 치우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젠 태호도 가만히 맞고 있지 않았지요. 이제야 김태호 본색이 드러나네. 내 등에 칼 꽂으려는 놈이 누군지 정도는 다 꿰뚫고 있어. 네가 왜 진건 그놈한테 서초동 살인사건을 배당했는지도 겉으로만 온갖 착한 척 정의로운 척 다 하는 이 위선자 새끼야. 기대해. 조만간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면 내가 갈갈이 찢어줄 테니까. 한편 진철은 은지의 동생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저분들 누구죠? 동생. 동생? 대가족이네. 하지만 이때 진철을 찾아낸 도안. 끝내 도안에게 진철을 뺏기는데요. 그게 좀 약간 좀 골 때리게 된 것 같거든. 그러자 잠시 후 진정은 무슨 다녔습니까? 진술을 내는 건 사실입니까? 진철이 증언을 번복했고 제가 진정검사와 통화할 때 했던 말은 폭행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장원의 평가는 다시 뒤바뀌었죠. 진정검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배달한 겁니다. 그러자 새로운 계획을 짜려는 진정. 증거, 증인 다 뺏기고 상황이 아주 그지같이 흘러가고 있어.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이장훈 차장이 가지고 있는 증거. USB 하나야. 지난번 압수수색으로 뺏긴 USB는 장원의 방, 즉 차장검사실에 있었는데요. USB는 어디 있는데? 중앙지검 13층 이장훈 차장 검사실. USB가 차장 검사실에 있다는 건 확실한 정보일지. 사실 어제 진정은 장원에게 카메라를 숨긴 꽃을 보냈고 그렇게 USB 위치를 확인했지만 잠입은 불가능한데요.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여비서. 카드키를 갖고 있는 건 이장훈 차장 하나. 복도 CCTV.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차장검사실에 털 생각을 해. 그럼 그러자 진정은 이번에도 기막힌 수를 냈죠. 따로 생각해두신 방법이라도 있으신지. 최루탄. 엄청난 위험이 따랐지만 진정은 그대로 진행했고 이건 비행기 멈추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검사님. 이거 잘못되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지. 가자. 나쁜 놈 잡으러. 잠시 후 중도가 밑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메일 클릭하셨어요? 왜요? 그거 악성 바이러스 코드예요. 아 빨리 연락해요. 빨리.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차장님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그렇게 바이러스를 핑계로 들어선 차장검사실. 그리고 철기야. 가자. 진정이 신호를 주자 은지가 공중에 매달렸죠. 세팅 끝. 뭐 큰 문제들은 제가 다 해결을 했고요. 이후 중도의 손기술로 카드까지 훔치는데 됐어. 진짜.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은 상황. 물 건너고 나가. 밖에 바람 엄청 불어. 그냥 던지면 안 돼? 알았어. 지금 가요. 그런데 이때 은지가 소리 없이 최루탄을 넣었고 난 얼굴 다 팔렸으니까 나머지는 이거나 먹어라. 쟤를 어떻게 하면 좋냐. 어쨌든 계획대로 건물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경찰청 내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뿌옇게 가려진 복도에 나타난 진정. 야, 고정도. 땡큐. 고생해. 그는 곧장 차장검사실로 향했고 장치를 통해 금고를 여는데요. 그런데 벌써 문 앞에 온 장원. 나야 13층으로 빨리 좀 와. 그 순간 문이 열렸지만 이미 진정이 떠난 뒤였죠. 이후 장원은 진정이 벌인 짓이란 걸 바로 알아챘는데요. 검찰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짓 할 놈은 한 놈밖에 없어. 진 검사 잡아와 당장. 그러나 다음 날 진정검사 왔습니다. 진정이 직접 장원을 찾아왔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여기 큰일 있었다고. 이에 장원은 곧장 멱살을 잡는데요. 너 이 새끼야. 사람 채심 어렵게 참. 놓고 얘기합시다.
감히 네가 이딴 짓 하고 무사할 것 같아? 제가요? 너 말고 그딴 미친 짓 누가 한다고? 뭐 제가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진정이 보여준 속보. 이건 한번 보시죠. 속보입니다. 중앙지검 이장원 차장을 둘러싼 20대 여성 스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진 속 박모 씨가 지난 12일 발생했던 서초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란 점.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난 그 여자 죽이지 않았어. 장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살인은 아니야. 사건 시각 장원은 호텔에 있었다는데요. 말씀에 근거는 있으십니까? 8월 12일 오후 9시. 박예영 사망 추정 시간. 그날 호텔 레스토랑 CCTV 확인해봐. 이에 직접 CCTV를 확인하자 정말 장원이 찍혀 있었고 그렇게 진정은 장원의 말을 믿게 됐죠. 방금 차장님 알리바이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 혹시 차장님 진범이 누군지 알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장원이 그를 불러내는데요. 잠깐 얼굴 좀 보지.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잠시 후 장원을 만나러 온 진정. 그런데 그 순간 차 위로 떨어진 한 사람. 그는 다름 아닌 장원이었죠. 그렇게 장원은 숨을 거뒀고 다음날 그의 죽음이 보도되는데요. 서초동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아온 이장원 차장 검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도환의 입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보검사 너 이제 어떡하냐? 완전 낙동강 오리알된 거지. 한편 진정은 장원의 죽음에 의문을 가졌고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차장님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소녀딸 생일이라 선물까지 주문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라에게 수사가 필요하다 말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돼요, 선배. 이에 태호에게 그 사실을 알린 아라. 이장원 차장이 자살이 아닐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겠다고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장원 차장 사건 수사 허락해 주십시오, 부장님. 그렇게 해. 태호의 허락이 떨어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요. 이 다음에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들어간 건 이분 혼자입니다. CCTV에 찍힌 게 없자 이어서 장원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고 통화 내역 하나 따자. 갑자기? 번호 문자로 찍어줄게. 한편 장기를 두는 한 남자. 오늘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다음에 군단 장기요. 그런데 신용훈 대법관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꼭 뵙고 싶다고. 걔가 갑자기 왜? 식당 종업원 성폭행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 무려 대법관이 부탁을 하고 너희네 힘도 좋다. 그 양반이 이게 얼마나 남았지? 3개월 정도? 말년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다고 없던 일로 해달래. 아, 일 없으니까 됐어. 전화도 받지 마.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막대하는데 법무부 임 장관이 중앙지검장으로 다른 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 말도 없이요? 네가 임장관이 한번 만나봐. 자식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대가리가 너무 커졌다. 그러자 그날 밤 남자의 아들이 장관을 만나고 저희 쪽에서 준비한 중앙지검장 후보입니다. 글쎄요. 이번엔 대표님 점지가 어려울 듯해요. 그가 뜻을 따르지 않자 살벌한 협박을 하죠. 따님 살리셔야지. 급성 골수성 백혈병. 2만 분의 1 맞죠? 가족 아니더라도 맞는 경우가. 협박하는 겁니까? 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따님 골수 이식 기증자 제가 데리고 있거든. 그 시각 장원의 통화 내역을 받은 진정. 그런데 이때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는데 한수빈. 나 이거 명단 확인 좀 할게요. 선배는 국가수의 부검 좀 알아봐줘. 그건 다름 아닌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구였죠. 사건 이후 장원의 연락을 받았다던 그녀. 네, 연락 왔었어요. 예영이 그렇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런데 야옹이랑도 정 엄청 많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고양이를 그녀가 데리고 있었고 혹시 그 고양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있는데? 사진 속 고양이 옆에 mp3를 발견하는데 혹시 고양이 옆에 있는 이건 뭐죠? 아, 이거요? MP3요? 놀랍게도 먼저 mp3를 가져갔다는 장원. 혹시 이것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아저씨가 가져갔어요. 네? 아저씨한테도 사진들 보여드렸었거든요. 찾던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원은 따로 살인사건을 조사한 거였죠. 따로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장원 차장. 차장님이 찾은 물건이면 중요한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게 어딨냐는 거죠. 이어서 장원의 몸에서 타살의 흔적들이 발견되는데요. 겨드랑이 부근의 멍. 이건 누가 차장님을 죽기 전에 이동시켰다는 흔적 같고
목에 뭔가에 찔린 자국이 있어. 주사바늘 같은. 부검은요? 지금 할 거야. 시작하세요. 하지만 잠시 후 부검 결과는 타살 가능성이 없다 나오고 양쪽 겨드랑이에 보이는 건 피멍이 아니라 시반입니다. 목 부위에 있는 주사바늘 흔적도 이 약물 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추 경막에 신경 주사 흔적이고요. 그렇게 장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죠. 그러나 장원이 남긴 말이 계속 신경 쓰인 진정. 사장님은 저를 왜 부른 걸까요?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자네가 꼭 들어야만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는 여기서 수사를 끝낼 수 없었는데요. 이대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타살이란 증거가 명백해. 너 이거 고집이야. 타살 증거 찾을 겁니다. 진정은 곧장 사건 자료부터 훑어봤죠. 그리고 컵라면 먹을래? 민원봉사실의 재경은 그런 진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무도 안 하니까. 곧이어 쓰레기 심부름을 시키는데 일어난 김에 저기 카트에 있는 폐지 좀 갖다 버려. 이후 투덜대며 폐지를 벌이던 진정. 그런데 그때 신문에 적힌 글이 발길을 붙잡았죠. 조작 논란이 터진 부검이가 다름 아닌 장원의 담당 부검이었는데요. 이에 진정은 다음날 장원의 장례식장을 찾아갔고 무슨 일이시죠? 유가족에게 재부검을 부탁드렸죠. 차장이 부검 속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부검이 힘든 결정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다시 진행되는데요. 분명 뒤에 뭔가 더 큰 게 있어요. 일단 선배 영장부터 신청해 주세요. 넌 다시 부검해야죠. 이후 아라는 다시 한번 태호에게 수사를 허락받고 수고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장이 나온 뒤 부검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원이 죽기 전 만난 사람이 있단 걸 알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고 있기 전에 아버지가 누굴 만나러 갔었어요. 전해줄 게 있다고. 전해줄 거라면 어떤? 당시 장원이 전한 건 노란 봉투였고 노란색 봉투였어요. 주말인데 어디 가세요? 누구 좀 만나러. 그 시각 고민에 빠져있던 재경. 그런데 장원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놀랍게도 재경이었는데요. 뭡니까? 그날 받은 건 바로 장원이 받아갔다던 MP3였죠. 한편 수술이 진행 중이던 병원. 그런데 이때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대표의 등장에 수술이 중단되고 이미 처치 다 들어가서 골수 다 죽여놨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장례식 때 봅시다. 잠깐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장관에게 경고를 남기는데요. 간곡하게 경고드릴게요, 장관님. 나한테 개기지 마. 누구의 의지가 뭐가 중요해? 내 의지가 중요하지. 이후 장관은 대표의 뜻대로 지검장을 뽑아야 했죠. 그런데 네, 장관님.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태호였고 제가요? 제가 어떻게 그런 중책을. 죄송합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태호의 앞엔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하냐? 놀랍게도 그 대표가 앉아있는데요. 보는 내가 치야겠다. 누가 보스인지는 제대로 알려줘야죠. 다음에 오면 받아. 분명 누구보다 정의로워 보였던 검사 태호. 하지만 축하해, 김태호 지검장. 제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다 형님 덕분이죠.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는 장원의 죽음에 답하지 못하고 근데 아까운 사람이 갔어. 이장원 차장. 그 뉴스 보니까 살로 정리되는 것 같던데. 이장원이 잘 맞지? 왜? 살이 아니래? 다음날 재부검 결과가 나오는데요. 뭐라 쓰여 있습니까? 그 결과는 다름 아닌 타살이었죠. 다음 스텝 가자. 알아내야지. 누가 왜 차장님을 죽였는지. 그러나 이때 소환이 체포영장을 들이미는데 그건 바로 장원을 살해한 혐의였죠. 현 시간부로 당신을 이장원 차장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 태호의 소름 돋는 반전과 새로운 빌런의
등장. 과연 진정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또라이력 충만한 신입검사의 강력한 사이다 드라마 진검승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진검승부는 맛깔스러운 대사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이 매력인데요. 생생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코믹 장면과 앞뒤 안 가르고 지르는 꼴통 검사의 사이다 장면은 서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며 현장감이 느껴지는 액션씬은 빠른 전개 속에서 속도감 있게 그려졌죠. 또한 신박한 스토리에 더불어 예상치 못한 순간 나오는 반전들과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은 매회 색다른 감상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50분 KBS2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진검승부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